주식 해결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혜입니다. 추석을 앞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 오늘 이 생각하면서 출근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근데요, 이마저도 어렵고 달갑지 않은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앓고 있는 내 종목. 이거 어쩐담 하신 투자자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에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숨 막히시는 분들 이 시간 저희 주식해결사와 꼭 함께 하시면서 고민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면 되는데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도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식해결사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오늘의 핫스탑.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이 장 출발은 좋았으나 이 코스닥이 장중에 하락 전환이 되면서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이 관망 흐름도 나타났고요. 또 통신 장비 업종이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번 주에 대한 대응 전략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경기 확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기존 입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핫했던 이슈들 함께 짚어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이 차량 4,000대를 싣고 가던 현대 글로비스의 운반선이 좌초가 됐는데요. 이 재무적 손실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4시경 미국 조지아주 해상에서 현대 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 골든레이호가 중동으로 가던 중 좌초되고 화재가 난 것입니다. 해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재무적 손실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선박 운영 공백이 생길 수 있기에 일시적 매출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안경비대는 사고 선고를 받고 즉각 24명 중 20명을 구출했는데 기관실에 한국인 선원이 4명이 갇혀 있어 구조 중에 있다고 합니다. 꼭 구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바이오젠 볼게요. 한국바이오젠은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점착제 핵심 소재를 미국과 일본 등 전량 수입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바이오젠이 50억을 들여서 10년 만에 실리콘 소재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능성 실리콘은 디스플레이 및 LED, 건설 산업에 사용이 되는데요. 다방면에 방대하게 사용되는 실리콘의 특성상 최근 일본 수출 규제가 한국 바이오젠의 실리콘 소재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끊임없는 개발과 노력을 통해 빛을 발한 한국 바이오젠. 앞으로의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F&F 보겠습니다. F&F는 MLB와 디스커버리를 보유한 패션 브랜드인데요. F&F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지에서 브랜드력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스커버리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들의 해외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특히 MLB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내 5천억 원 그리고 아시아 5천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해서 1조 원 규모의 메가 브랜드로 성장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F&F는 연초 대비 이미 100% 성장한 기업입니다. 보유 브랜드들이 확고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어서 중국 내 경쟁이 심화될 경우에는 매출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앞으로 상승 여력이 남은 F&F 오늘 4.96%, 5% 가까이 상승하면서 88,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은 줄기세포 관련주 바이옴 보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치매 환자 현황부터 살펴보시죠. 출처는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고요. 단위는 10,000명입니다. 계속되는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050년에는 1억 3,150만 명의 증가 수치가 보여지는데요. 이어서 국내 현황도 살펴보시죠. 국내는 2018년에는 70만 명이었다가 2050년에는 3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고령화로 인한 계속되는 증가된 수치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바이오넷 투자회사 미래셀 바이오에서 인간 치매 유발 유전자 3개가 발현되는 치매 복제돼지를 생산해 미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특허는 치매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면서 규모가 큰 치매 시장의 호재로 발현이 됐습니다.
이번 특허 등록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향후 기술이 완성될 시점을 기준으로 2024년부터 9년간 매출 4조 4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인간에게 적용되는 치매 치료제가 빨리 나와 치매 가족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탁이었습니다. 투자로 인한 고민과 답답한 마음들 저희 주식해결사와 이 시간 함께 보시면서 모두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식해결사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MTN 스탁의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올스탁 윤사무엘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마감할 줄 알았지만 양시장이 다른 얼굴을 한 채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기관이 돌아선 모습은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 시작 이재모 전문가와 함께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는 일단은 뭐 양호하게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치게 약세로 마감된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뭐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볼 때는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가 비슷한 정도 상승을 마감한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죠. 지준율 인하로 인해 가지고 뭐 증시를 통해 뭐 유동성 장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 코스피 시장이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IT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어요. 오늘 시장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보시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다음에 여기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라고 하지만 역시나 이 두 개 종목,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외국인들은 여기로 많이 집중됐습니다. 넓게 볼 때는 IT 쪽, 네이버 같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뭐 소위 말하는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은 3거래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지난 8월이죠. 증시가 상당히 낙폭이 있을 때 한 8월 한 중순부터 꾸준하게 국내 증시에서 많이 매수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볼 때는 일부 차익 실현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일단은 수급적으로 볼 때 기관하고 외국인이 방향성이 약간씩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강하게 뭐 오른다 이런 느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당분간 많이 회복을 한 이 시점에서는 당분간 좀 더 오르기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수급이 같은 방향을 뛰지 않는 이상은 계속 크게 오르는 이런 모습 나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장 초반은 상승하면서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근데 아마 빠르게는 한 오전 한 10시 정도 이때부터 꾸준하게 지난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에요. OLED나 IT 섹터 쪽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최근에 뭐 고점 논란도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졌다 이런 흐름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를 때는 강하게 올랐다가 또 떨어질 때는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 코스닥 지수가 이 5G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로 같이 지수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가총액 내에서도 바이오 섹터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고 이 5G나 OLED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움직임이 당분간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함께 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제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주요 이벤트에서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잘 보세요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개장 초반에 강하게 올랐다가 대부분 낙폭이 지금 꺼졌습니다. 내일 아무래도 수소차 개소식이 있기 때문에 수소차 충전소 개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올랐던 것 같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
지난 12월, 1월 보시면 그때 테마로 한창 올랐다가 많이 꺼져 있습니다. 주가들이. 근데 되돌아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올지 그간에 이 기업들의 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먼저 전 시간에 해결해드리지 못했던 고민 종목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인 캐스터가 골라주세요. 주식회계사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저번 주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 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서 이 전문가 의견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종목함 열어주세요. 저번 주에 어떤 종목이 들어왔을까요? 한화케미칼이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는 17,500원에 비중은 15%, 끝자리 번호 4513님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식품회사죠. 매수가는 27,700원에 비중은 40% 담으셨고요. 끝자리 번호 0992님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입니다. 광고 대행사인데요. 매수가는 1,800원, 비중은 안 적어주셨네요. 끝자리 번호 4735님이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센트럴 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1,440원에 비중은 20%, 끝자리 번호 2523님이었고요. 마지막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한진 지주회사죠. 매수가는 32,000원에 비중은 10%, 끝자리 번호 1589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접수 목록이었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케미칼부터 풀어볼 텐데요. 매수 가격 17,500원에 비중 15%, 끝자리 번호 4513님의 고민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상승세 보이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이 종목 먼저 윤사무엘 전문가, 하나케미칼 현재 수익권에 계십니다. 더 보유하면서 가져가도 괜찮은지 의견 남겨주시죠. 네, 일단 저는 보유 안내를 해드릴 것 같고요. 최근에 무역 전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인한 기초 소재 하락에 따른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하반기에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내수 부양을 통한 수요 회복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심플하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대로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보유 의견 남겨주셨네요. 손절 가격은 16,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2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 알아볼게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매수 가격이 27,700원에 비중 40%, 끝자리 번호 0992님의 고민인데요. CJ 프레시웨이에 대해서는요, 이재모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도, 보유 어떤 것 선택하시겠어요? 네, 일단은 보유하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는 제가 짧게 한 29,000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사업 자체는 괜찮습니다. 매년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600억, 당기순이익 2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는 뭐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지금 주가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꺾여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단기 반등이 나오는 시점 한 29,000원 넘어갈 때 매도하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괜찮으나 이 주가의 추세가 꺾이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이 종목 목표 가격 짧게 잡아주셨다고 합니다. 29,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보유하시면서 가격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요,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입니다. 매수 가격이 1,800원에 이 종목의 비중은 적어주시지 않으셨네요. 끝자리 번호 4735님의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윤사무엘 전문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차트로 한번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유 안내를 먼저 해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이제 매수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일단 추가 매수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주봉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하단 같은 경우에는 1,000원, 박스권 상단 같은 경우에 1,900원에서 1,800원 사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정말로 물을 이렇게 추가로 했을 때는 1,000원대까지는 또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또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1,000원대 사는 게 맞다. 이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면 본전 구간에서 빠져나오시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1,000원에서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퓨처스트릿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요, 대응하기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이 본전 구간 올라온다면 매도하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떨어져서 이 1,000원 구간에 온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으니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요, 센트럴 바이오입니다. 매수 가격 1,44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2523님의 고민입니다. 이재모 전문가님께 센트럴 바이오 여쭤볼게요. 어떠세요? 네, 일단 매도하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반기 보고서 검토 의견에 의견 거절이 나왔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관리 종목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가 위로 오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잘못된 거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종목 자체를 잘못 고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요, 과감하게 내가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매도하시고 정상적 기업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매도에 대한 의견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센트럴 바이오, 이 종목은 문의 주시길 정말 잘하셨네요. 종목에 대해서 매도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상담 내용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한진칼입니다. 매수 가격 32,000원에 비중 10%, 끝자리 번호 2589님의 고민이네요. 윤사무엘 전문가님, 한진칼, 이 종목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보유 안내를 해드리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행동주의 펀드 경영 참가 목적 지분 매입과 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인한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실적과 계열사 가치를 감안하면은 지금도 사실 높은 가격대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슈 부각 시에는 또 탄력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차트를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라가면 이렇게 좀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슈팅은 나올 수 있다. 그때가 한 36,000원 정도로 목표를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슈로 인한 주가 슈팅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6,000원 챙겨주셨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너스 상담 리스트부터 먼저 도움 챙겨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들 지금부터 해결해 볼게요. 종목 해결사로 넘어가겠습니다.